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국 8도를 직접 발로 뛰고 찾고 조사한 임진왜란의 의병 이야기입니다. 의병은 살아있다의 저자 임도혁 작가님을 모시고 그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지난 시간에요. 예. 이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푹 빠져들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요. 예. 아쉽게 끝난 시간이었었거든요. 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되겠다. 소개를 해준 분이 안의 손흥록 수직상체 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끊었어요. 그 얘기를 좀 보충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의 손흥록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꼭 한 장만 골라서 읽으라 하고 권한다면 어떤 부분이겠느냐 이제 여쭤보시길래 안의 손흥록의 수직상체 일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의 손흥록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총칼을 들고 싸운 그 의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비지만 자발적으로 그 조선왕조 실록과 태조 오진을 내장산까지 스스로 옮겨서 밤낮으로 1년 넘게 보초를 쓰고 해서 그 실록을 지켜낸 것이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것이 바로 의병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장산 그 용구람이라고 하는 내장산이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내장산은 그냥 단풍 구경만 갔었어요. 그런데 단풍 구경 말고 이제 등산을 해보시면 아는데. 아니 근데요, 책에 258페이지에 직접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용굴암을 찍으셨네요. 이 내장산이 이렇게 말발굽처럼 그 뾰족뾰족한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조금 험준한 좀 높은 그런 작은 봉우리에 이제 작은 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구람이고요. 제가 이제 거기 직접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만 그 작은 굴에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383일 동안 그 두 나이든 노인들이 직접 그 실록을 지켰습니다. 그 곁에서 보초를 쓴 거죠. 이 책의 258페이지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글은 어떤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상정해서 제가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쓴 글입니다. 좋습니다. 평양성까지 북상한 왜군이 호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한순간도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다. 좁은 남자에서 혼자 또는 둘이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실록 곁에서 383일을 지냈다.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뜻하게 불을 지펴 난방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언제 맹수가 닥칠지, 어느 때 왜군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불안과 초조, 긴장이 범벅뛴 뒤숭숭한 나날들, 어둡고 춥고 좁은 남자에서 노령의 두 선비는 밤잠도 받아하고 매일 불침번을 섰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그때의 일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일기가 수직상체 일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날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수직상체 일기가 이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그날 날씨가 좋고 누가 찾아왔었고 내가 밤새 어제 복통을 알아서 막 알다 일어났다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의 262페이지를 보면은 그 수직상체 일기 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초3일 독직안, 초4일 독직안, 또 초5일
환산, 직손, 귀가 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게 수직이라는 게 왜 우리 그 당직 쓰는 걸 보고 수직한다고도 그런 말, 당직하고 수직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 당직을 썼다, 상체 서로 교대해서 썼다, 서로 교대했다, 그런 뜻인데 여기 뭐 초3일 날은 그 아내가 혼자 지켰다, 아니면 수직을 썼다. 초4일도 아내 혼자서 그 독이 있고 홀로 독자 수직을 썼다. 그다음에 초5일은 그 환산 산으로 돌아와서 손이 그 손흥록이죠. 손이 돌아왔고 귀가 안의는 귀가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누가 뭐 여기 찾아왔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매일매일 누가 이 실록 곁을 지켰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좀 아까 임진왜란 그 난중일기처럼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어떤 저 근무 일지 비슷한 그렇습니다. 근무 일지 이런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왜 이분들의 그 조선왕조실록을 그 지킨 것이 위대한 행동이냐면 조선왕조실록이 국보죠. 그렇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 유산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 왕조 기간 태조부터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순종인데 우리 고종 순종은 실록에서 조금 제외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일제가 간섭하에서 실록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건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이제 그건 제외를 시키고 어쨌든 그래서 그 고종 바로 전에 철종이죠. 철종까지 거의 400년이 넘는 500년 가까운 시기에 자세하게 거기에 왕과 신하들 사이 이런 있었던 일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태종 때 사냥을 나갔다가 태종 이방원이죠.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막 창피하잖아요. 이게 나름 한 가닥 나도 좀 했던 그 말하자면 무인인데 무인이자 문인이었죠. 근데 말에서 떨어지니까 창피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 이제 사관은 그때 없었어요. 사관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이 사관이 모르게 하라 하셨다.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실록이 그 사료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가치를 갖는 건데 그래서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죠. 그런데 그 당시 조선 왕조 때 이제 세종대왕 때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책 이런 것을 국가 기록물을 만들게 되면은 저 내부를 똑같이 만들어서 분산 보관을 시켜요. 서울 한양에다가 춘추관 그리고 경상도의 성주, 전라도의 전주, 충청도의 충주. 이름에서 느끼죠? 충주, 성주, 전주 다 대도시입니다. 대처. 그런 데다 이제 보관을 쭉 해서 분산시켜서 네 군데에다 분산 보관을 시켰는데 성주하고 충주가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방화 혹은 뭐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다 불에 타고 없어져요. 전주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춘추관도 물론 불에 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 선조 바로 직전 명종 때까지 한 200여 년 실록 기록이 이 안의와 손흥록 두 선비 때문에 그 기록이 살아남아요. 이 기록이 만약에 이 두 선비가 아니었더라면 조선왕조실록은 반쪽짜리였죠. 선조 이후만 이제 기록이 되는. 그래서 이 실록이 살아남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인쇄를 또 해요. 인쇄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에다 보관하죠. 그때는 전주, 충주, 전주 이런 대도시다 이제 보관하지 않고 산에다가 묘양산, 뭐 태백산, 오대산 뭐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 선비들 덕분에 우리의 조선 역사가 고스란히 남게 됐고 이 선비들을 기려서 그 2018년에 문화재 지킴이의 달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 문화재 지킴이 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선비들이 이 실록을 전주에서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해서 문화재 지킴이 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2018년에. 그리고 2023년에 아내의 손흥록 선생 선양 모임이 만들어져요. 야, 이분들 이 위대한 분들을 우리가 자꾸 좀 선양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하고 후손들에게 잘
계승시켜야 되겠다 하는 모임을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예. 원래 이제 그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제 쭉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적상산 사고, 태백산 사고, 뭐 오대산 사고, 그다음에 강화도에 뭐 그 강화도 사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쭉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게 뭐 여러 군데로 모아지고 뭐 또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서울대 규장각에 그 강화도 본하고 그 태백산 본이 원래 두 가지를 서울대 규장각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를 예. 1985년에 부산 역사기록관으로 태백산 본을 옮겨요. 음. 왜 옮겼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냥 간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예. 예. 바로 예. 조선왕조실록이 그 당시 제가 분산 보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선 전기에는 예. 충주, 성주, 전주 이쪽 보관했었고 리스크 분산 예, 차원에서. 후기에는 예. 이제 대도시는 안 되겠다. 산으로 가야 되겠다. 예, 예. 해가지고 뭐 적상산, 태백산, 뭐 오대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분산 보관했었다. 그 정신을 살려서 서울대 규장각에서 다 갖고 있지 말고 예, 태백산본은 부산으로 옮기자. 서울과 뚝 떨어진데 부산 역사기록관으로 옮겨요. 그게 맞네요. 예. 그게 맞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 온전하게 살아남고 세계적으로도 500년 동안의 기록이 이렇게 온전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게 사례가 없다 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큰 감동을 줬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책을 사서 읽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면은 책을 안 사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는 예. 하나만 더 좀 예, 이야기를 예. 듣고 싶어요. 예. 이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없을까요? 우리 저 의병 중에서 아유 많죠. 예. 뭐 딱 한 참, 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여기 뭐 감동 아닌 게 없습니다만 예. 김천일 장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네요. 김천일 장군. 예. 이제 나주에서 창의를 한 분인데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분입니다. 예. 영남에서는 이제 곽재우 장군이 가장 먼저 창의를 했고요. 예. 예, 호남에서는 이제 나주 김천일이 이제 가장 먼저 예.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아까 50대 후반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이 김천일 장군이 창의 당시 56세였습니다. 와. 근데 이분이 그 태어나서 2살 때 어머니를 여의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2살인 거지 말하자면 아주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2살이 아니라 이틀 만에 이틀. 이틀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야, 어머니 없이 그냥 자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예. 동양젖을 얻어가지고 예.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뭐 지금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양젖이 뭐 여자가 뭐 그냥 젖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병약했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도 병약했고 그런데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막 싸우러 다니는데 실제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갑옷도 못 입고 이런 노인네가 뭔 싸움이냐 하고 일부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의병을 일으킬 당시 그 이제 나주 금성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고 한바탕 이제 연설을 일종의 하는데 뭐라고 그 당시 했냐면 내가 통곡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서 임금이 파천하고 이럴 때 대대로 큰 벼슬을 한 신하인 내가 목숨만 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장차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난리 속으로 뛰어들겠다. 내가 비록 병약해서 상대가 안 된다고 해도 그때는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죽지 않고서는 나라에 보답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저 수원으로 저 강화도로 이렇게 옮겨서 나중에 이제 진주성 전투로 가게 되는데 당시 김천일에 대해서 선조 수정실록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몸이 허약해서 갑옷의 무게도 이기기 어려웠으나 국난을 극복하려는 뜻이 굳세고 충성심이 강해서 뭇 사람으로 하여금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할 수 있었다.
비록 본인이 몸이 허약해서 뭐 제대로 뭐 앞장서서 네. 저기 싸우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그 정신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싸웠다. 뭐 그런 뜻이죠. 2차 진주성 전투라고 이제 아시죠? 예, 예. 1차 진주성 전투는 이제 우리의 영웅, 뭐 3대 대첩이라고 그러죠. 예, 1차 진주성 전투 때는 김시민 장군이 중심이 돼서 왜군들을 무찔러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듬해 계산년이죠. 1593년에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당시는 그 왜군들이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 패배를 서력하려고 병력을 집결시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1차 진주성 전투 때와는 달리 그때는 이제 관군들이고 의병들이 여럿이 외곽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이번엔 지원을 안 하고 야 이번엔 아무래도 어렵겠다. 성 비워라. 아. 네. 우리 이번 싸워야 질 게 뻔하니까 싸우지 말자 했는데 김천일 장군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군요. 무슨 소리냐. 예. 순방치안이라고 했다. 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이다. 진주성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호남의 여러 손들이 왜군놈들이 차근차근 다 짓밟아서 호남을 점령할 것이다. 진주는 호남의 관문이다. 예. 호남을 진주를 우리가 비록 죽음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켜야 한다 하고 죽음이 패배가 뻔한데도 거기 들어가요. 아. 그래서 여러 물론 이제 김천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천일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고종우도 들어가고 또 최경회도 들어가고 황진도 그때 들어갑니다. 황진 장군도 예. 그때 들어가서 9일 동안 밤낮 없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그때는 관군보다 의병이 주축이 됐겠네요. 그렇죠. 의병이 주축이 된 거죠.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복수전을 하러 온 거니까 예, 예. 단단히 준비하고 왔을 테고. 복수전이자 호남을 점령해서 전세를 한번 되돌려보고자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예. 거기에 이제 명운을 걸었겠네요. 예. 그죠? 근데 이제 9일 동안 밤낮 없이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6월 말이니까요. 예. 예, 쏟아지는 가운데서 이제 싸우는데 8일 만에 황진 장군이 이마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고 거기서 예. 돌아가시네요. 그 이튿날 바로 이튿날에 이제 성이 함락되는데 성이 함락될 즈음에서 김천일, 최경회, 고종우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성이 함락됐으니까 예. 내가 외놈 총 칼에 죽기는 싫다 하고 그 남강물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바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저는 그 의병하면 저 물론 이제 사제도 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자라든지 자원을 동원을 했겠지만 예. 의병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그래도 예. 좀 풍채중이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 나와서 예. 그리고 적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은 병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예. 그런 분들도 이제 들고 일어섰다는 거네요. 예. 근데 대부분 의병이 그 무인 출신이 아닙니다. 무인들은 이미 관군에 편입이 돼 있는 됐으니까. 거고, 예. 의병들은 주로 제지사족,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 향토에서의 유지들, 예. 예. 그러니까 선비들입니다 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선비 중에서도 젊은 선비가 아니라 왜냐하면 젊은 선비가 야 우리 싸우자 하면 누가 잘 그렇죠. 따르지 않을 구심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구심점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나이가 지긋한 그 지역에서 유지들. 행사께나 그렇죠. 했던 그리고 좀 땅도 좀 있고 리더- 기술도 좀 하고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아들들 뭐 따라오는 거죠. 또 노비들 또 친척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스승님이 또 우리 주인님이 예. 일어났어 하니까 야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까 예. 하고서요. 그렇군요. 예. 재밌습니다.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 라디오 집현전은 청취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발 FM 93.7MHz를 통해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그 불멸의 영웅 이순신에 대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청임이 부른 불멸의 영웅 이순신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바칠 준비를 하고 만백성을 사랑으로 먼저 살피고 거북선과 바룩선에 화포를 싣고 외정부리 선멸 위에 진격을 한다. 하깃진의 한살의전 울돌목의 명랑해전 목숨 바친 노량해전 승리뿐이다. 한산섬 달박은 막수루에 홀로 앉아 가슴 깊은 시름 잠 못 이루네. 필사즉색 필생즉사 불멸의 이순신 이리 빛나리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칠 준비를 하고 만백성을 사랑으로 먼저 살피고 거북선과 바룩선에 화포를 싣고 외정부리 선멸 위에 진격을 한다. 하깃진의 한살의전 울돌목의 명랑해전 목숨 바친 노량해전 승리뿐이다. 한산섬 달박은 막수루에 홀로 앉아 가슴 깊은 시름 잠 못 이루네. 필사즉색 필생즉사 불멸의 이순신 이리 빛나리라. 필사즉색 필생즉사 불멸의 이순신 이리 빛나리라. 길이 빛나리라. 예, 노래 들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노래인데요. 신나네요, 이순신 노래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병에 대한 이야기, 의병은 살아있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병에 대한 이야기면서도 영웅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저한테는 이제 영웅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대전 지역, 이 세종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금산이 있잖아요. 아까 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금산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칠백의총이거든요. 칠백의총이 무덤이 있고 그 의병의 대표적인 인물 조헌이 있습니다. 조헌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헌도 이제 뭐 김천일이나 고경명처럼 네. 그 선비죠. 선비. 예. 문과를 급제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고등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런 관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헌은 이 행동하는 학자였습니다. 예. 이 정의감이 투철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열혈 선비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상소를 올리고 임금한테 이제 말하자면 바른 말, 예. 야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야 빨리 뭘 언론 이렇게 해라. 임진왜란 전에도 그랬단 얘기죠. 그렇죠, 예, 임진왜란 전에. 어. 예. 그럼 이 상소는 조선시대 때 이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임금한테 직접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 직접 읽어보고 간략하게나마 비답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이런 제도인데요. 이 조헌이 선조에게
하도 바른 말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대가지고 선조가 열받아서 예. 뭐 심지어는 귀향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갔다 와 귀향 가서도 상소를 올리고, 또 올리고. 귀향 갔다 와서도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조언 보고 선조가 간귀다. 이 간악한 귀신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해대고 이제 그러는데요. 예. 조언이 이제 훗날 평가가 굉장한 그 선견지명이 있었다. 무슨 뭐 예. 우리 뭐 이율곡의 뭐 신반양병설 이런 것처럼 예. 선조가 이제 그러게 되는데 이 조언이 그 상소를 통해서 뭐 그 비외지책, 외놈들이 현재 이러이러한 움직임을 심상치 않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소를 써서 이제 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견을 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그 단순히 그 상소만 쓴 게 아니라 또 그거 대비해서 나름 뭐 대책도 세우고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금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 금산 일대에서 벌어졌던 여러 전투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헌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이제 제 2차 금산성 전투인데요. 거기서 이제 700명 의병이 전멸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얘기를 또 하자면 조금 길어지지만 예. 그 당시 이제 같이 싸웠던 영규대사가 있습니다. 예. 예, 청주성을 함께 회복하고 또 금산에서도 같이 이제 참전했던 분인데요. 영규대사가 이끌었던 승병이 이제 기록에는 한 8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차원에서 왜 이 700명은 그 당시 조원 부대만 지칭하는 것이다. 영규대사가 지휘했던 승려들, 예. 의승병이죠. 예. 예, 승병들은 제외된 숫자다. 그래서 거기를 의승병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1500 의총이라고 이름을 바꾸든 아니면 700 의총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뭐 금산 의총이다 이렇게 부르고 뭐 제사도 지내라 하고 뭐 예. 그런 얘기가 또 장황하게 뭐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그렇군요. 뭐 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조언이 그렇게 해서 이제 700명이 이제 그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 화살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싸우다 그래서 이제 막 맨손으로 막 이제 그 뭐 싸우고 백병전도 벌어지고 이제 이러는데 예. 그 당시 이제 그 조언 부하라고 해야 되겠죠. 밑에 있던 이제 의병들이 몸을 피해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안 된다 예. 하니까 조언이 무슨 소리냐. 내가 오늘 죽을 땅은 바로 여기다. 예, 나는 도망 안 가겠다. 너희들 피하든지 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끝까지 거기서 피하지 않고 싸우다 죽어요. 야.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뭐 이제 기록에 의하면 한 명도 그 살아나간 자가 없이 거기서 전멸하게 되는데 예. 그 선조 수정실록에 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장에서 같이 죽었던 의병들이 가족은 또 갑자기 뭐 가장이 죽었으니까 뭐 애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헌이라든지 그 자기 죽은 의병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예, 다 그 조헌과 함께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예. 오히려 그때 그 의병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죽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 호서 예. 그 일대 주민들은 몇 달 동안 고기는 안 먹고 소식 채소로만 먹었다. 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그 조언이 이제 그 당시 죽음이 높게 평가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망도 두터웠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이 책을 본 부분이 있는데 논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논계 하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예. 그 논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면 그냥 적장을 안고 떨어져 죽었다. 이게 다예요. 다입니다. 예. 영원한 국민 연인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논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논계에 대한 기록은 조금 그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여성이고 예. 이제 이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각종 기록들이 남성 중심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대부 내지는 벼슬한 사람 중심이지 여성이라든지 특히 뭐 논계는 이제 뭐 기생이니 어쩌느니 뭐 그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록이 제대로 없죠. 예. 예. 그런데 논계가 이제 사후 한 100여 년쯤 지나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 유몽인의 이제 어우야담에서 최초로 논개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시발이 되고 또 진주에서는 그 진주 이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구슬로 대대로 그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야 옛날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논개라는 기생이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서 예. 용감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슬로 쭉 내려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진주 시민들도 조정에 막 건의를 해가지고 예. 야 논개에 대한 사당도 좀 우리 지어야 되겠다. 아. 논개에 대한 정려도 좀 표창장도 좀 내려달라.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고 해서 차츰 기록들을 이제 좀 이제 불어나게 되고 예. 또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구체화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논개가 이제 논개상이 만들어지는데 논개 이제 뭐 그런 이제 종합적인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예. 논개의 고향은 장수였다. 아. 전라북도. 예. 그리고 논개는 기생이 아니라 원래 이제 몰락한 양반의 딸이다. 아.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어머니랑 단 둘이 모녀가 살게 되는데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렵다 보니까 예. 숙부에 의탁해서 살게 됐는데 아. 숙부가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니까 논개 이 어린애를 민며느리로 팔아먹었다. 아, 예. 그래서 논개 어머니가 논개가 그 민며느리로 그렇게 팔아먹은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논개를 샀던 예. 숙부로부터 예. 논개를 산 그 사람이 관가에 고발을 했고 그때 고발했는데 그때 장수연 감이 지금의 논개의 남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최경회 예. 예, 그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 남강에 투신 자살했던 예. 최경회의 후처였다. 최경회가 그 당시 이제 현감이었는데 판결을 해보니까 논개가 억울하다 해서 무죄로 방면을 하고 아, 예. 그런데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최경회의 부인이 그 논개 모녀를 거두어서 뭐 이렇게 집안일도 좀 시키고 아. 예,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최경회 이제 큰 먼저 전처죠. 전처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후처로 논개가 들어왔다. 아. 예,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논개가 최경회의 의병들을 이제 뒷바라지하고 또 최경회가 그때 또 남강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거 지아비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따라 죽은 게 아니라 기왕이면 외놈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되겠다. 그렇군요. 해서 같이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 아. 막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정말 이게 뭐 드라마네요. 아, 그럼요. 이제 예. 인생도 좀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예.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논개의 어떤 설화적인 그런 성격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국민 연인이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논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그 시, 소설, 맞아요. 노래, 맞아요.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논개에 대한 담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꼭 한번 다시 정독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좀 각도가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예. 책의 서문에 보면 예. 작가님도 이제 EH카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의병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통적인 영웅들의 이제 무용담도 막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는데 관점 거기에 대해서 저를 좀 의문을 좀 갖고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해봤거든요. 예. 현재는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그 집단주의가 있었고 어떤 가족주의, 예,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제 봉건주의 뭐 이런 세상을 살다가 지금은 다문화란 말이죠. 예. 다인종 국가로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족 국가라는 것도 안 쓰고 그런 말도 안 하고 예, 요즘에는 예. 젊은이들이 이제 애도 안 낳고 저출산에다가 예, 소확행에다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예, 자본주의 시대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고민은 야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 전통적인 영웅대 이야기와 의병 정신을 어떻게 젊은 세대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뭐 물론 뭐 작가님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전달하는 거 효과적일까요? 그 제가 이 책에서 예.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의병을 여기 뭐 김천일 고견만 이런 분들을 쭉 거론했지만 예. 사실은 그
이야기 행간에는 의병 혼자서 싸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물론 같이 그러겠죠. 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도 혼자서 그 해전을 다 치르고 23전 23승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선박을 건져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화살, 포탄, 뭐 탄약 이런 거 대야 되고 또 격군 예. 노젓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군량도 대줘야 되고 예. 그런 여러 사람들이 힘에 합쳐져서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 전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당시 주인과 노비,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예. 남편과 부인 이렇게 의병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어나서 싸우고 또 싸운 것뿐만 아니라 병장기를 만들어준 대장장이 또 이 사람들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군량을 대줘야 되고 예. 또 의병들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운 의병들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 세대가 뭐 핵가족이 되고 뭐 자꾸 개인주의가 그렇죠. 되고 예. 이제 이러는데 그 곡성에 가면 이제 도산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유팽로를 기리는 사당인데 예. 굉장히 넓은 부지에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예. 제가 저 일행들하고 거기를 1시간여 걸쳐서 돌아봤는데 예. 1시간 넘도록 단 한 명의 사람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아. 돈을 처바른 카페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당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책 서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역사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 어떤 깨달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과거의 의병들이 행적 그리고 오늘날 이분들을 기리고 선양하고 하는 그 후손들이나 관계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과거의 의병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예. 이어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압축하자면 이제 혼자서는 좀 안 된다. 어떤 공동체 의식 이걸 좀 강조하신 걸로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고에는 없지만 옛날에 그 지금 책에도 진주박물관 예, 다녀오신 예, 거 쓰셨더라고요. 예. 거기에 예. 이제 우연치 않게 갔었는데 그때 그 특별전 전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주박물관에서. 아, 예. 근데 가니까 이게 최씨 무신정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몽골하고 항전했던 그 특별 전시회를 한쪽에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우연치 않게 갔어요. 아, 예, 예. 가서 갔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어떤 자리에 이제 저 손님들 그러니까 관람객이 앉도록 해놨고 양쪽에 스크린 2개를 비치를 해놓고 예.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리에 이제 앉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면은 예. 한쪽에서는 화친을 하자 하는 예. 신하가 나와서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뒤 화면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저는 왕이 돼서 이 사람 얘기도 이 신하 얘기도 듣고 저 신하 얘기도 듣고 결정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때 뭐 남한산성 같은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딱 예. 그건데 예,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학생들이 예.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역사 속으로 그냥 깊이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 그런 예,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예.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아, 예. 제가 왕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적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아, 이제 예, 그런 예. 생각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좀 의병은 살아있다 얘기를 좀 작가님하고 계속 들었는데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예, 예. 이제 책에 보면은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계획 중이다라고 좀 써놨거든요. 참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집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이 책 제목이 의병은 살아있다. 호남 충청 순례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2편으로 영남,
3편으로 중부 이북 예. 예, 이렇게 해서 책 3권으로 의병에 대한 어떤 완결 구조를 갖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3권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의병에 대해서 예. 그 얘기가 다 완성이 되네요. 예. 뭐 이건 조금 생각 중입니다만 예.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4편으로 예. 의승병, 예. 의승병, 예. 서산대사 예. 휴정, 예.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형, 음. 기여당 영규, 예. 흥국사 의승병 아. 예, 이렇게 승병만으로 따로 한 권을 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쓰시고 하는 게 정말 재밌으시죠? 아 그럼요. 지금 얼굴에 보람도 있고 예, 얼굴에 그 저 화색이 확 들어요. 예, 그 얘기 예. 말씀하실 때 보면 예예예. 아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3번째 책이 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아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예, 나오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좀 기대가 되고요. 예,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니까 예.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3번째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좀 나름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받을 점도 있고 또 오늘날 이런 의병 정신은 꼭 필요한 예, 우리가 잘 가꾸고 간직해야 될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의병은 살아있다. 뭐 지금 호남 충청뿐만 아니라 향후 나오게 될 예, 그 영남과 중부 이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도혁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의병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작가님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활발하게 더 많은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임도혁 작가님 그리고 라디오 집현전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